자, 오늘은 생명과학 2 1주차 분량에 대해서 학습지를 선생님이 총 3세트를 여러분한테 배부를 했는데요. 그 내용에 대해서 모아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타이트하고 빠르게 진행을 하도록 할 테니까요. 잘 따라와 주세요. 문제풀이까지 다 들어가게 됩니다. 자, 첫 번째 여러분들에게 나눠줬던 생명과학의 역사 파트입니다. 자, 생명과학의 발달 과정을 선생님이 제시를 해두었는데요. 먼저 생명과학의 정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원 배울 때도 첫 단원에서 생명과학의 정의가 사실 언급됐었어요. 그래서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명체를 탐구 대상으로 하고요. 생명 현상의 특성 및 생명체의 구조와 기능을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이 문장 자체를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배우는 과목이 어떤 과목인지 정도는 알아야 되기 때문에 선생님이 넣어놨고요. 밑에 보면 발달 과정을 선생님이 자 한번 쫙 한번 볼까요? 자, 지금 사실 이거 쓰면서도 이걸 꼭 해야 되나 생각도 사실 들었던 건 사실인데, 이 단원이 이제 새롭게 신설된 단원이다 보니까 기존의 기출 문제라는 것이 별도로 없어요. 그래서 기출 문제라는 것이 별도로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도 혹시나 하는 상황을 또 대비하기 위해서 조금 중요한 내용들은 언급을 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수록을 해두었고요. 다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교과서 가지고 설명할 때 다 했기 때문에 주요 과학자 또는 연구 결과를 지금 빈칸으로 해놨으니까 그 내용만 한번 보겠습니다. 자, 1665년 한번 볼게요. 자, 현미경을 이용해서 세포를 관찰하고 세포라고 명명을 하였다 해서, 물론 우리는 세포라고 배우지만 이 셀이라고 명명을 한 사람이 있었죠. 혹시 이름이 기억납니까? 로버트 훅이었습니다. 그리고 1753년 한번 볼게요. 식물과 동물을 체계적으로 분류하는 분류 체계 방법을 제안한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바로 린네죠. 그래서 우리가 분류학을 공부하게 되면 린네라는 사람은 잊어버릴래야 잊어버릴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계속 이 명명자를 명명법에 의해서 붙이게 되는데 항상 린네라는 단어가 좀 자주 보여요. 자, 그리고 1859년 한번 볼게요. 자, 다윈 나왔어요. 그러면 다윈이 나오면 여러분들 자동 완성돼야 되는 기능이 있습니다. 바로 자연 선택설이죠. 그래서 여기 빈칸에도 자연 선택설이 들어가게 되면 됩니다. 자, 그리고 1868년이 나오는데요. 자, 파스테르가 실험을 통해서 어떤 걸 입증하였는지를 물어봅니다. 자, 실험을 물론 여러분들 기억하고 있으면 너무 좋고요. 그리고 파스테르 하면 역시나 다윈처럼 자동 완성이 되는 이 단어가 떠올랐으면 좋겠어요. 생물은 생물에서부터 나온다라는 생물 속생설. 그러니까 자연 발생설하고는 서로 상반되는 개념이겠죠. 자, 그리고 1928년 플레밍이 항생물질을 발견하였는데요. 가장 유명한 항생물질 중에 하나겠죠. 바로 페니실린입니다. 그래서 이 역사 중에서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놓으면 너무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것들을 몇 가지만 뽑아낸 거고요. 실질적으로 1939년부터 다뤄지는 다양한 내용들이 우리가 배우는 생명과학 2에서 다뤄지게 되는 과학적 생명과학 역사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여기 하고요. 넘어갑시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장에 보면 생명과학의 연구 방법이 등장을 해요. 과학자가 갖춰야 되는 이 연구 방법 자세로도 볼 수 있을 건데, 자, 먼저 오감을 통한 시각, 청각, 후각 이런 것 오감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관찰하는 것이 가장 기초가 되는 탐구 방법이겠죠. 그래서 베살리우스라는 사람이 인체 외부에서 인체 구조의 특징들을 눈으로 관찰해서 설명한 것들, 이런 것들이 오감을 통한 직접적인 관찰에 해당되고요. 자, 그다음 이제 오감 가지고 좀 부족해서 도구를 사용할 겁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대로 훅이라는 사람 있죠. 로버트 훅이라는 사람이 현미경이라는 도구를 사용해서 우리 눈으로는 관찰하지 못했지만 코르크를 관찰하면서 이 빈 방 모양이 보이더라. 그래서 이걸 세포라고 명명했습니다.
이건 현미경이라는 도구를 사용했고요. 그리고 전자현미경이라는 도구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기존의 광학 현미경으로 볼 수 없었던 세포 소기관과 그리고 더 크기가 작은 바이러스 등을 관찰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화학적 표지 방법이라는 게 나오는데 주로 방사성 동위 원소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방사성 동위 원소라는 얘기가 나오죠. 이걸 이용해서 광합성 산물의 합성 경로를 발견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방사성 동위 원소가 이동할 때마다 표지가 되는 거죠. 표시랑 동일하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얘가 위치 추적기를 달아놨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얘가 어디를 가는지를 우리가 다 볼 수가 있게 된 거죠. 그리고 허쉬하고 체이스 같은 경우에도 이 방사성 동위 원소로 표시된 박테리오 파지를 대장균에 감염을 시켜가지고 실제적으로 DNA가 유전 물질이다라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이 내용 역시 우리 생명과학 2 내용에서 다뤄지게 될 거니까요. 자세한 내용은 실제 그 내용을 배우면서 다시 한번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기술의 발달과 기기의 이용, 뭐 도구에서 이제 좀 더 진화된 현재 사용하는 도구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같은 의미로 봐도 무방하겠죠. 그래서 호지킨하고 헉슬리 같은 이런 사람들이 동물에서 발생하는 정기적 현상을 측정한 기술을 통해 가지고 신경 전두의 원리를 발견했고요. 그리고 DNA 증폭 기술이 개발돼서 중합효소 연쇄 반응이라는 이 PCR이라고 합니다. PCR 기기가 발견돼서 우리 DNA 염기서열 분석기가 발명이 되고요. 그래서 생물의 유전체 해독이 활발하게 이루어집니다. 이걸 통해서 지금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거는 최근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온라인 수업을 하게 만든 원인이죠. 요놈 때문에 얘 우리가 검사 키트 있죠. 걔도 PCR 원리를 이용한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도 우리가 나중에 다루게 될 거고요. 자, 그리고 다른 학문과 연계. 생명과학은 이미 생명과학 1에서 우리가 다뤘다시피 다양한 학문들과 직간접적으로 연결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문들과의 연결을 통해서 좀 더 심화된 연구가 가능해진 거죠. 과학은 아무래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건 수학 쪽이겠죠. 그래서 좀 더 디테일하게 접근하면 통계학 쪽과 밀접한 연관을 가진 실험 데이터 분석이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 선생님 과제로도 줬는데 생명과학의 탐구 방법입니다. 자, 귀납적, 연혈적이 있었는데 이것도 역시 생명과학 1에서 우리가 다뤘죠. 귀납적 탐구 방법은 관찰을 통해서 수집한 자료를 종합하고 분석합니다. 그리고 분석한 후에 규칙성을 찾아내서 일반적인 원리나 법칙을 도출하게 되는 거죠. 그럼 얘는 우리가 관찰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결론을 내리는데 문제는 뭐냐면 예외 상황이 하나라도 발견이 되게 되면 이때까지 정리했던 데이터가 무용지물 되는 경우도 발생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다뤘던 것 중에 하나가 연역적 탐구 방법이었어요. 자연 현상을 관찰해서 생긴 의문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뭘 세운다라고 얘기하고 요것만 찾으면 연역적 탐구 방법이다라고 떠올리라고 선생님이 얘기를 했었죠. 네, 가설입니다. 가설. 가설을 세우고 이를 실험을 통해서 검증을 합니다. 자,